이 형태는 되게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이런 짓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교묘한 광고, 대상은 제가 전문 분야인 병원 쪽이니까 어떤 병원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양식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홍보해서 낚으려고 하는, 저는 이거를 끌피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를 보면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채널에 달려있는 형태들이 무엇인지,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보다가 이런데 현혹돼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병원을 찾아가거나 해서 저까지 연루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측면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상담을 받고 싶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더보기란을 누르셔가지고 사진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사연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거나 뭐 불만인 사항을 적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사진 상담을 해드리니까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처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가 보통 댓글란에 달려 있더라고요. 제품 아니면은 병원 홍보로 추정되는 영상들인데, 이 영상 이제 제목이거든요. 목주름이라든지 팔자주름, 혹은 심지어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심지어 눈밑지방 재배치의 영역까지 좀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의 이 세력들이 이는 댓글을 많이 달아놓더라고요. 보면은 이 내용은 되게 황당해요. 뭐 이 영상은 좋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요 있죠, 인레티놀이라는 제품 있죠.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 인레티놀이라는 제품인데 이걸 꾸준히 하면은 잔주름도 많이 사라지고 필러나 스킨 부스터 있는 걸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로 달려 있어요. 유명한 인레티놀, 한결같죠, 그죠? 인레티놀 제품 이름을 정확히 찍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게 괜찮은 건가? 일반인이 된 댓글이니까 그래서 제품을 검색해서 그걸 사게 되겠죠. 똑같아요. 여기도 또 다른 아이디로 이제 달아놨잖아요. 이 한 알이면 이 안에 뭐 다 들어있어가지고 뭐 효과적이다, 리쥬란 필러가 아니어도 피부 탄력을 다 채울 수 있대요. 이런 거 있으면 노벨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광고를 하는 거, 이거 사실 찾아가면은 이거 광고법 위반이에요. 위반, 그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것 자체도 문제고, 이렇게 적어서도 안 돼요. 이렇게 적어서 홍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댓글 형태로 교묘하게 이제 피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한 동양 사람들이 특히 먹는 약에 대한 이제 환상이 많아요. 그리고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물론 서양 사람들도 비타민 C를 먹거나 오메가 같은 거를 먹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특히 한국 사람, 중국 사람처럼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 사람들은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집에 뭐 온갖 약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당뇨약, 혈압약, 모든 영양제들 뭐 이렇게 가득한데, 의사들은 사실 약을 많이 챙겨 먹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건강영양제를 먹는 게 뭐 감기가 들면 좀 빨리 낫기 위해서 뭐 비타민 C를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긴 하는데, 평소에 막 영양제를 먹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가 주는 약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뭔가 없으면 불안하고 옆 사람도 먹고. 그런데 결국은 먹는다는 거는 재료를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내 몸에서 모자라게 되면 받아들이는데 과하면 다 배출되게 돼요. 배출하는 과정에서 신장이나 간 같은데 로딩이 많아져 가지고 그쪽에 기관이 안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요즘 많이 드시는 게, 그래서 비타민C도 예를 들면 뭐 고용량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아는 한은 고용량 비타민이라는 게 물론 의미는 있어요. 면역을 올리고 균에 대한 저항을 키우는 의미는 있는데, 고용량 비타민을 예를 들어서 주사로 혈관에 직접 넣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먹으면은 결국은 소화가 되면서 걸러내고 혈액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한 500ml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소변은. 근데 혈관으로 넣는 거는 고용량이 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의도한 바에 따라서 고용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먹는 걸로 고용량 비타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인 거죠. 다 배출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옳은 방법을 이제 찾아 나가야지. 저는 뭐 감기 걸렸을 때도 뭐 1000ml 이렇게는 안 먹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500ml 이상은 먹지를 않아요. 지금도 좀 감기가 걸려 있는데요. 요즘은 하루에 한 300에서 500ml짜리 이제 비타민C를 감기하고 같이 먹고 있죠. 감기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면역을 올릴 목적으로 하는 거고, 먹는 약하고 주사로 들어가는 약은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먹는 약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특히 뭐 간이 나쁘시고 이런 분들은 이건 상식적으로 잘 정립이 돼 있는 이야기인데, 간이 나쁜 사람한테 뭐 보약을 먹인다든지 뭐 어떤 영양제를 먹인다든지 하는 거는 간에 더 로딩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간이 더 나빠질 뿐이거든요. 휴식을 취하게 해야지, 내 의도는 내 건강을 높이기 위한 건데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본인 상태에 맡겨야 되고, 막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막연한 주제, 혈액이 맑아진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라는 있는 약들이 있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출혈의 경향을 좀 더 높이는 약이 되겠죠. 맑아지니까. 그런데 이게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히는 쪽에 질환을 가지고 있다, 심근경색이라든지 혈관이 막히는 쪽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럼 혈액이 맑아지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내 경색증이 있다, 막히는 질환들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게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말해서 터질 수 있는 거 있죠. 출혈이 나면 문제가 되는 모모 형태를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는 출혈 경향이 강해지는 약들은 나한테 훨씬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출혈이 났는데 아주 소량나게 되면 저절로 멈추게 되거든요. 나는 위치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주 소량나면 보통 멈춰서 자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출혈 경향이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나 오메가나 여러 가지 등등 약을 막 무턱대고 좋다고 해서 챙겨 먹었다, 그럼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출혈이 났을 때 많이 번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데미지가 커지는 거죠. 평범하게 문제가 안 됐을 리도 문제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형태의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수술의 형태 따라서 틀리긴 한데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경우, 간단한 수술은 관계없습니다. 피가 조금 더 나거나 안 나거나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안면거상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마거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뼈 수술을 한다든지, 그죠? 윤곽수술 같은 이런 성형수술의 경우도 이는 복잡하거나 박리 범위가 많아야 되는 수술을 할 때는 끊고 수술을 받는 것이, 출혈이 안 되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다. 피도 안 고이고 수술이 진행이 잘 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붓기도 빨리 가라앉을 거고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틀리고 체질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피싱 하는 거 있죠. 댓글 피싱.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요. 처음에는 안면거상 3번째 10년에 한 번씩 했는데 문제가 되다가 어떤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해결이 됐다. 댓글들을 뭐 잔뜩 달아놨죠. 그런데 14시간 30분을 뭐 수술로 해서 다 고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금액은 얼마고요 해서, 여기서 이 댓글을 보는 분들이 이분한테 또 DB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인스타나 다른 채널에 가서 이분들을 포섭해가지고 피싱해서 유인하는 거죠. 이 형태는 되게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이런 짓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14시간 30분 수술을 했는데 뭐 비용은 얼마 들었자 700만 원이다.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벌어지냐면은,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이거나 컨텐츠들에다가 댓글 알바들이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한테 받았는데 괜찮았다, 이런 댓글이잖아요. 물론 이게 당연히, 여기는 인디안 주름에 대한 이야기, 인디안 주름 생겨서 수술 받으셨는데 친구가 어디에서 알렸는지 영상 공유하고, 이런 것도 댓글 알바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이거는 실제로 받으신 분이에요. 저는 댓글 알바 뭐 이런 광고, 이런 형태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보면은 이분도 저한테 수술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이제 얼굴을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재수술 받으신 분이었는데, 걔는 뭐 흉터 자국 안 남고 어쩌고 해서 저한테 좋은 거를 써주셨는데, 이게 참 구분이 만만찮다는 거죠. 구분이 만만찮은데 영상을 이런 댓글을 달지는 않아요. 의도적이라도.
이거 하면 제 영상을 망치게 되거든요. 이는 의도적이고 가짜 정보들을 낚시질을 하게 되면 안 좋은 행위고, 이거 결국은 반복하다 보면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도 이 레티놀이 있네. 야, 이거 온 군데다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분들한테 좀 이런 식으로 댓글 광고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하겠죠. 오늘은 댓글 피싱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해놓은 댓글 광고에 이제 속지 말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게 제 영상뿐만 아니고 다른 채널에 가셔서도 영상을 보실 때 그 밑에 제품에 대한 홍보가 있거나 아니면 이 병원에 대한 홍보가 있거나 경험담 공유 형태로 빌미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과장 광고를 한 댓글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끼는 게 좋다는 거죠. 어디든 다 피싱은 있나 봐요.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